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제 경제 현실이 열리고 있는데요. 2024년, 5년, 6년, 7년, 8년 이 기간을 잘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시기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재산을 불려야 됩니다. 도박하듯이 뭐 아니면 뭐 이번 인생 이걸로 그냥 목숨 걸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함부로 올인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업이 왜 생업입니까?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는 업이기 때문에 생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급 중독이라는 개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직장인으로 23년째 살고 있지만 직장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뭐 최근에 와서야 겨우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점점 힘들고 어려운 이제 경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진국에 왜 그렇게 자영업자들이 적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자영업하면 대출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한국은 기존에 많이 나왔죠.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앞으로 직장인 아니고서는 자영업자들 대출받기 정말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뭐 통장 잔고 증명서도 이제 받게 될 거고 범죄 경력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그런 이제 개인정보 동의도 이제 받게 될 것이고 경력이 이제 확인 받게끔도 요구할 것이고 뭐 이래저래 뭐 건강증명서도 요구할 거고 뭐 여러 가지들 요구하는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대출을 쉽게 줬다가는 금융권들도 대출을 회수를 못할 그런 부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 입장에서도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금융권에서 개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면 나중엔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더 각각 모두 다에게 이제 빡빡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이제 좀 더 어려운 현실들이 이제 온다라는 거죠. 지금은 다들 이제 쉬쉬하고 있지만 IMF 이후에 최악의 경제 상황입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소비 급감에 대비해야 됩니다. 2024년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요 독일도 미국도 한국도 다 난립니다. 영끌한 이들은 다 죽는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경제 대공황입니다.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 의심해야 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그 두려운 일들이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2024년, 5년, 6년, 7년 꽤 어려운 이제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대폭망입니다. 경제 대폭망. 이런 무서운 일들을 이제 겪는 지금의 2030들, MZ세대들은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했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월급 중독에서 탈피해야 된다. 월급 중독이라뇨.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유행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벼락 부자, 반대말 벼락 거지. 아무 짓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남들은 다 돈 벌었는데 혼자 벼락 거지가 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잡소리들도 있었습니다. 벼락 거지가 됐습니까? 아무 짓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도 우리들을 많이 선택하라고 이제 내몰기도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함부로 그런 선택 강요에도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휩쓸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세상에 너무 많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단어들, 용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짜장면 하나 먹고 싶은데 왜 먹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짜장면 먹을 거냐? 라면 먹을 거냐? 아니면 밥 먹을 거냐? 그 정도는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이제 내놓는 데는 미친듯이 미친듯이 고민해야죠. 밤잠 설쳐가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데요. 너무 소홀하게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만하게 결정하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상에 궁지까지 내몰리면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참 무서운 거죠. 남들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먹는데 나만 밥을 굶어야 되고 라면 한 개를 가지고 아침 반개, 저녁 반개 이러면 살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한 거죠. 퇴근하고 왔는데도 대리운전하러 나가야 되고 또 뭐 노래방에 가야 되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일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겠냐고요.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겁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궁지로 내몰았나요? 자기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말도 안 되는 가짜 전문가들 뭐 유튜버들, 전문가들, 교수들, 언론인들 그런 놈들이 전부 다 대거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연끌하라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투자 적기라고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그렇게 됐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댔습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그 대가 치르는 이제 시간들이 이제 오는 거죠. 2024, 25, 26 두고 보십시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절반가량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 절반가량이 거품이었던 거죠. 지금 노동왕이라 그러고 영끌의 성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던 그쪽 지역이 지금 어떻습니까? 집값이 내려가면서 계속 아우성을 지르고 있죠. 근데 그게 끝이겠냐? 아니라는 거죠.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억짜리 집이 한 방에 8억이 되고 10억이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6억이 됐다 7억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거품이 있더라는 겁니다. 5억짜리 집이 20억이 됐어요. 그러다가 14억까지 내려갔어요. 한 30% 내려간 거죠. 근데도 여전히 높은 가격입니다. 앞으로 더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에서 절반 내려가도 2014, 15년 가격이 아닌 경우도 허다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그렇게 집값이 우두두 떨어진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경제가 그만큼 악랄할 정도로 안 좋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값이 내려갔다, 주가가 내려갔다 이런 걸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의 삶 전체가 휘둘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뒤흔들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 무서운 현실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연끌들, 아직도 비투하겠다라고 설치되는 이들도 많이 있고 유튜브 영상만 키면 월급 중독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개소리를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런 이들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나의 삶은 내 스스로 주도하고 스스로 헤쳐나가고 만들어가고 잘 지켜나갈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지켜지고 또 이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